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불법 체류자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금기시되는 주제가 된 지 오래다. 언론은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라고 부르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 사회단체는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체류자 문제를 경제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상당수 문제의 뿌리가 무차별적인 외국인 고용과 불법 체류자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이 문제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가진 특유의 온정주의와 다문화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체류 문제는 일종의 금기시되는 문제로 취급되는 분위기가 지난 20년 가까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다. 거기에 더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가 하지 않은 험한 일을 하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깊게 남아있고, 사회단체나 언론은 이 문제를 인권적인 문제로만 접근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 자라날 토양 자체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의 모든 중소제조업, 공사장 등 육체노동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고용이 만연해 있지만 이를 범법이라고 인식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값싼 외국인 인력을 언제라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비싼 임금을 주고 내국인을 고용할 이유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당 서비스업이나 기타 제조업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하고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자리 부족 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나라다. 정부는 말끝마다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동정책 여건에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어 본들 그것이 내국인 일자리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체류자만 불러들일 가능성만 커지는 구조다. 외국인 노동자의 싼 임금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심지어 1960년, 70년대에 한물간 가발산업, 봉제산업까지 굴러갈 판이다. 경제 발전에 따라 경제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개편되는 것이 아니라 값싼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제조업도 하청 혹은 제하청 기업이 저임금 체계에서 만든 물건을 납품받기 때문에 인건비 경쟁을 제외하면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실제로 다이소에 가면 1,000원짜리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찾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값싼 인력을 끝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산업은 저임금 바탕 위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저임금 경제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경기도 안산이나 안성, 서울 대림역을 가보면 이미 그곳은 거대한 외국인 집성촌으로 변한 지 오래다. 우리가 외국인 고용을 위해 세금을 들여 그 많은 공단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은가. 지구상에는 싼 인력이 끝없이 널려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전적으로 그런 싼 인력에 의존해서 자국의 노동정책이나 경제정책을 펴지 않는다. 문제는 이처럼 불법 체류자 천국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만 가지 경제정책을 펴도 소용없다는 데 있다. 당장 불편하다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끝없는 악순환에 빠질 뿐이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창출과 실질 소득 수준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방향은 잘 잡았지만 방법이 문제다.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억지로 만드는 것이 쉽겠는가? 아니면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화하여 사람들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 쉽겠는가? 이는 경제 원리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으로 인한 경기 부양 정책이 성공하려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자리라도 모두 소중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무턱대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서는 안 된다. 현재 하는 일자리 하나하나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들이 좀 더 나은 삶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 당국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당국자들이 먼저 식당 서비스업이든 일용 노동직이든 건물 청소원이든 동네 철공소 잡부든 모든 일자리가 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소중하다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적 자선단체가 아니다. 경제발전 효과가 자국민들에게 먼저 돌아가도록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금처럼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저 엄발의 오줌 누기식 노동정책이나 경제정책을 펴나가면 머지않아 우리의 노동 현장은 한 달 임금 50에서 100달러짜리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 인도 등의 노동자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자본은 인간을 노예로 삼을 정도로 냉혹하다. 돈에는 감정이 없다. 기업인들은 생산 단가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면 아프리카인이 아니라 화성인까지 데려오려 할 것이다.
정상적인 노동 정책을 펴는 나라에서 미혼모, 이혼녀, 노인, 저학력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 체류자들과 저임금 일자리 경쟁으로 내모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 정책은 지난 20년간 정확하게 이 방향으로 진행됐다. 산업 현장을 온통 저임금 외국인으로 채워놓고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고 내수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무한정 이어지는 불법 체류자 공급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경제 살리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불법 체류자 근절은 현재와 같은 단속 위주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며 그럴 만한 인력도 없다. 대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 상습 고용 업주에게는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정책이 따라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경제 당국자와 위정자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노동법을 지키는 노동 풍토를 갖추는 것이 순서다. 아울러 힘든 육체 노동자들이 지금보다 더 높은 임금, 정당한 대가죠. 더 높은 임금을 받아 이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유도하면 사회 취약계층의 취업이 활발해질 것이고 이는 위로 연쇄작용을 일으켜 집에서 쉬고 있는 여성들과 노인들까지 산업 현장으로 불러들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들 육체 노동자와 사회 취약계층들이 먼저 생활고에서 벗어나야만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는 직업은 죄다 외국인들에게 내주고는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육체노동을 천시하고 그런 직업은 외국인들이나 해야 한 일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것이 현대판 양반사회가 아니면 무엇이겠나. 아무리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노인들이 길에서 폐지를 주어 연명하고 한 가정의 미래를 책임진 가정주부들이 노래방에서 탬버린을 치게 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자본주의는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회적 약자를 궁지로 몰아서 이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굳이 대학을 가지 않고도 대졸자 못지않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과 능력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 때만이 뿌리 깊은 학벌 풍조와 학력 인플레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선진국은 중소기업이나 식당,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도 일을 하는 한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 대만이나 스위스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을 떠받치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대기업이나 공무원 외에 나머지 일자리는 그저 불법 체류자들이나 하는 희망 없는 일자리가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이처럼 희망 없는 나라를 물려주려고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온 것은 아니지 않은가.